안녕하세요. 챗GPT 업무 자동화 활용하기 과정을 진행하게 될 유성민 강사입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루게 될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GPT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챗GPT를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과 챗GPT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필수적인 지식, 그리고 함수와 VBA 활용에 이어서 파이썬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등장한 챗GPT의 어떤 주요 기능들, 그리고 더 확대된 기능들까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챗GPT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주요 용어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실무적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와 엑셀이나 파이썬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업무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업무 자동화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사전 정보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챗GPT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크게 다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검색 엔진 그 이상의 챗GPT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흔히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들을 찾으셨어요. 근데 챗GPT는 이미 그 이름에서도 있는 것처럼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어떤 질문들을 쭉 이어가면서 더 깊은 수준의 어떤 그 응답을 끌어낼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번역 같은 거 할 때도요, 네, 검색 엔진 그 이상의 어떤 질문들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단지 그냥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응답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결과를 하나씩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더 고차원적인 어떤 응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행동 요령들까지도 우리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검색 사이트에서 작업한다고 하실 때에는 그 검색 결과를 하나씩 클릭하면서 일일이 다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보통 발췌하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해왔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질문 몇 개만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정말 하나도 모르시더라도 그 함수나 아니면 엑셀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VBA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까지도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서 A열의 금액이 있는데 뭐 1,000원이나 뭐 10만 원, 100만 원처럼 했을 때 천 단위 구분교가 붙으면서 엑셀에서는 쉼표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 단위 구분교가 붙으면서 원이라는 말이 붙게끔 처리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줍니다. 원래 이 기능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그 엑셀 관련 시험들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중급 사용자 이상으로 엑셀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 하나를 주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어디를 클릭해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까지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엑셀을 말 그대로 전혀 사용해 보신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엑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엑셀과 챗GPT를 엮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개발자가 되어야지 그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챗GPT를 활용하시면 말 그대로 개발 언어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개발 언어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자동화된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000년부터 2023년 뭐 특정일까지 임의의 날짜를 뭐 10,000개 정도 만들어주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어를 넣기만 하면 파이썬에서 구동 가능한 명령어를 만들어 주고요. 특히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지금 카피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 코드 전체가 복사가 되고 이 코드를 갖다 붙여넣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파이썬을 작동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그 이상의 챗GPT, 그리고 챗GPT와 엑셀을 결합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엑셀 업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 자동화까지도 저희가 한번 오늘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웹브라우저의 선택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권장드리는 거는 구글 크롬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오픈 AI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MS죠. 그래서 MS의 엣지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구글 크롬으로 작업을 할 거지만 이따 강의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다시 엣지를 또 소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과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쉽게 말해서 챗 GPT의 버전이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로는 이제 무료 버전이냐 유료 버전이냐인데 저희는 무료 버전, 다시 말해서 챗 GPT 3.5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4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챗 GPT를 왜 이제라도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이 기사 제목에 뭐라 나왔냐면 검색창 대신 AI가 답하기 시작했다. 초주한 1위 네이버라는 이런 기사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그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 말에 64.8%의 네이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과 반년도 안 돼서 2023년 4월 말에 55.2%로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급속하게 지금 이 검색 시장의 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은 그렇게 빠진 그 비율이 구글 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근데 여기에 또 유의미한 게 뭐가 있냐면 MS 빙이라고 하는 우리 검색 포털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엣지를 처음 열었을 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MS의 빙이 1.5%였는데 자그마치 3%로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빙이 챗 GPT와 결합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빠르게 점유율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챗 GPT를 활용한 이 빙의 점유율이 점점 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색창이 아니라 이제는 대화창이라고 불러야 될 때가 이제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검색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색 문장, 다시 말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 GPT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들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자, 학습과 문제 해결, 패턴 등의 인식 등 주요 인간의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공학 분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점점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오픈 AI죠.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일종의 공익재단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 만큼 지금은 이제 유료 수익화를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처음 이제 설립했던 행사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처음 그 설립자로서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MS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챗 GPT가 우리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대화 형태로 대답을 내놓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뭔가를 생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채팅 형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응답을 얻고 있습니다만 이미지라던가 비디오라던가 혹은 그 차트라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대로 지금 점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검색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창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챗 GPT에 질문하는 그 문장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그 큰 산업이 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이것도 그 인력 구조 시장에서 상당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NLP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단순하게 단어 위주로 이렇게 뭔가 질문을 했다던가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의 문장, 특히 그 뉘앙스라던가 문맥의 흐름이 담겨 있는 그걸 컴퓨터는 사실 이해를 못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 NLP라는 기법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인공지능의 성능을 얘기하는 지표로 바로 토큰과 파라미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토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을 형태소, 그러니까 제가 한 문장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문장을, 이 하나하나가 이제 형태소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나 혹은 뭐 띄어쓰기, 문장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작은 단위로 나누는 토큰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큰화된 과정을 그 하나하나 조각이 난 그 토큰들을 이렇게 숫자를 할당을 하면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기억하고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더 복잡한 문장, 다시 말해서 더 복잡한 프롬프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성능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라미터 같은 게 이른바 이제 그 사람의 표현에 더 가깝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어떤 규칙, 패턴들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어떤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상상해서 만들어주는 뭐 그림 인공지능, 그리고 뭐 비디오라던가 뭐 음성 같은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들까지도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챗 GPT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챗 GPT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쭉 이어서 진행할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림 인공지능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전이라던가 혹은 달2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기에 이 이미지는 어떤 게 가짜 이미지일까요?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 게 가짜일까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두 이미지는요, 둘 다 가짜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에는 어떤 게 가짜인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리얼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생성형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인공지능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머핀하고 치와와가 같이 있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게 몇 마리나 있을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치와와가 몇 마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몇 마리일까요? 예, 사실 답은 8장의 사진에 10마리의 치와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얼핏 보면은 정말 잠깐 봤을 때는 사람도 정말 이것도 치와와인데? 라고 헷갈릴 만큼 상당히 유사한 그 눈, 코, 입의 구조를 가진 그런 머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이게 머핀이다, 강아지다, 뭐 고양이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는요, 인공지능을 거쳐서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학습하듯이, 우리 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보면 여자면 무조건 엄마, 남자면 무조건 아빠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사람을 닮은 학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챗 GPT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용어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챗 GPT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